이 영상은 잭PD와 AMD 라이젠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잭PD입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 사양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영상에 앞서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CPU와 램, 그리고 그래픽카드,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빈치 리졸브의 모든 사양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자 한 편으로 다 모아봤는데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1편에서는 CPU, 2편에서는 램과 그래픽카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양에 대해서 제가 직접 메일로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명시를 하진 않고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봐라, 매뉴얼로 또 들어가면은 정확한 사양 얘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뭐 쿠다 가속이나 오픈CL의 몇 버전 이상을 사용해라, 뭐 이 정도지. 뭐 CPU에는 뭐 몇 코어 이상이 적합하고 GPU에서는 그래픽 메모리 카드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이나 명시는 없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관련해서 정보가 이 국내에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 해외에는 정보가 많을지언정 저희가 영어로 이렇게 일일이 해석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한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소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듣고 그랬던 정보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피셜을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거니까 오늘 좀 영상 주의 깊게 봐주시면은 다빈치 리졸브의 전체적인 사용과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할지 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에 앞서서 각 부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제가 어떤 공대를 나왔다거나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조립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해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다는 점, 일단 그 점을 인지해 주시고, 자, 일단은 컴퓨터 사양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CPU가 라이젠 7의 3700X를 지원을 받았었고,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러스 B450 엘리트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쿨러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트리니티 LED 화이트, 램 같은 경우에는 32GB 두 개를 장착을 했고, SSD 같은 경우에는 1TB, 그리고 HDD 같은 경우에는 4TB를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 램과 SSD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라이젠 7 3700X에서 지원하는 메모리 속도는 최대 3200MHz입니다. i7 8700K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 속도가 2666MHz였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를 변경을 해서 이 메모리 클럭을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해야지 원래 3200MHz만큼의 속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장비 가격이 더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 라이젠 7 3700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3200MHz이기 때문에 3200MHz만큼의 이 램을 장착을 해도 그만큼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비 값도 추가적으로 더 들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CPU 가격 자체도 일단 인텔에 비해서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SSD, SATA, NVMe, 이 라이젠 3세대 3700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PCI 4.0 익스프레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SSD나 뭐 그래픽카드에 있어서 이 정보를 불러오고 읽고 쓰는데 상당히 좀 더 빠른 속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SSD에서 읽고 쓰는데 전송 속도라던가 이 받는 속도가 상당히 더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할 때 SSD에서 보통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고 아니면 내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영상을 불러올 때 이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야지 저희가 빠른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조금 더 향상이 되었다고 하면은 영상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VGA, 즉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MSI RTX 2080 슈퍼 게이밍 트리오를 장착을 했고, 그래픽 메모리는 8기가가 되겠죠. 그리고 파워는 시소니 거 850W를 장착을 했고, 케이스는 마이크로니스 T600을 장착을 했습니다. CPU, 그리고 램, 그리고 GPU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CPU입니다.
자, CPU는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CPU의 약자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이 CPU를 고를 때 이 CPU에서 코어나 스레드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CPU가 전체적인 어떤 회사나 CEO를 말한다고 하면은 이 코어는 이 CEO 밑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스레드는 각 개인이 일할 수 있는 일의 업무량 혹은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럭, CPU에서 또 클럭이라고 해서 뒤에 속도가 붙잖아요. 이 부분은 각 개인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업무 처리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를 고를 때는 보통 코어, 스레드, 클럭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 클럭 속도는 기본 속도가 있고 최대 속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CPU 사양표에서 보면은 영어로 베이스 스피드가 나오고 그리고 맥스 스피드가 나옵니다. CPU가 평상시에는 기본 속도를 쓰다가 고사양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스트, 이 최대 속도에서 속도를 끌어다가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멀티코어를 쓰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최대 속도까지만큼 속도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코어를 몇 개 쓰는지에 따라서 코어 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속도가 빠를 때는 일단 싱글 코어일 경우에 가장 속도가 빠르고 점차 속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사실 이 제원표만 가지고서는 이 CPU가 얼마나 빠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CPU 벤치마크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전반적인 점수를 활용해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만 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CPU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코어나 스레드가 얼마나 많은지만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제가 예전에 할 때는 게임 같은 걸 보통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뭔가 3D 게임을 돌리려고 하면은 사양이 부합하는지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양표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저도 역시 고사양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 때 코어나 스레드를 먼저 보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CPU는 이제 메인 메모리, 이 메모리와 함께 이 비디오를 디코딩하고 어떤 영상을 읽어내는데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 이 클럭, 이 연산 처리 속도는 영상을 얼마나 빨리 읽어내서 프리뷰 모니터에 띄우는가, 얼마나 빨리 읽어내는가가 이 CPU 클럭 속도에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CPU는 대표적으로 H264의 코덱 같은 경우에는 CPU 사용률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프로레스나 인트럴 프레임 같은 그런 코덱에서는 CPU 사용률이 조금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덱에 따라서도 CPU의 사용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CPU는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옥타코어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젠2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 아키텍처가 뭐냐면은 이 CPU의 그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계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젠2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7나노 공정, 이 7나노 공정이라고 하면은 이 나노 마이크로, 이 7나노 마이크로 공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일단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젠 1세대가 14나노 마이크로였고요. 2세대가 12나노 마이크로, 그리고 지금 3세대가 7나노 마이크로거든요. 인텔은 지금 14나노 마이크로가 인텔 10세대에 적용이 된 데 반해 이 라이젠 3세대, 이 3700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나노 마이크로 공정이 적용이 돼가지고 발열이나 어떤 소음과 관련해서 좀 더 쾌적한 워크스테이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렌더링을 처음으로 이 컴퓨터에서 돌려봤거든요. 렌더링 속도가 상당히 빨랐어요. 렌더링 속도가 상당히 빨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 편집을 하고 렌더링을 하고 영상이 제대로 나오는지 검사를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썸네일 디자인하고 그리고 제목 작성하고 상세 페이지 그리고 해시태그까지 거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더링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편집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렌더링 시간은 전적으로
이 컴퓨터에 따라서 이 CPU나 메모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i7 8700K 모델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와 지금 렌더링 했을 때 그 속도의 면에 있어서 이 라이젠이 조금 더 빠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제품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